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며느리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열심히 노력해서 아껴 살며 그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글쎄, 저에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정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또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건지 뭔지 정말 작은 날갯짓으로 시작이 된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수식어로도 덧붙이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날 일은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꽤 복지가 괜찮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정말 열정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강도 높은 일을 하나 월급은 쥐꼬리만큼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복지가 거의 없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류의 회사들이 즐비했었기 때문에 다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그랬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깜냥에 이 회사보다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없을 거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을 부려먹기만 하는 회사이지만 본인은 애사심을 가지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만 봐도 자기 고집이 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만나면서 늘 결혼을 생각했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 오랜 시간 연애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연애는 몇 개월 하지도 않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이유도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기보단 좋은 선자리가 있다고 해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좋은 선자리라는 게 저한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나 봐요. 물론 남편이랑 살면서 하도 황당한 일을 많이 겪으니까 오만정 다 떨어져서 그런 생각이 든 것이긴 했죠. 처음에는 만났을 때는 남편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 볼 줄 모른다고 해도 할 말이 없긴 하네요. 그래도 남편을 딱 처음 보게 되면 얼굴에 선한 기운도 있고 또 사람이 성실해 보이거든요. 저도 그런 얼굴에 홀라당 넘어갔죠. 그리고 남편은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만 해도 여행 가거나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할 때 제가 정해둔 순서대로 하거든요. 약간 그 틀을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살짝 받는 편인데 우리 남편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서로 맞춰가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계획형 인간이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자기 루틴에 맞춰서 씻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나름 괜찮은 부분이 더 많았어요. 양계에서 심한 간섭도 없었고 남편이랑 둘이 합을 맞춰 사니까 또 맞는 부분이 훨씬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노력 없이 저희 부부는 결혼 2년째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었거든요. 남들은 시험관이니 뭐니 해가면서 아이를 가지는데 이렇게 큰 노력 없이 떡하니 애 가지는 건 축복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글쎄 임신이라는 게 힘들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체력이 달리는 것도 그렇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점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 벌어서 둘이 쓸 땐 여유롭지는 않아도 딱 적당한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출산하고 제가 일도 못 벌고 남편 외벌이로 살아야 하니 가게에 구멍까지 뚫리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절대 둘째 낳지 말자. 우리가 둘째 낳는 순간 엄청나게 새말고에 시달릴 것 같아. 지금도 벌써 노후자금 모으는 거 중단해야 한다니까. 그래 여보, 내 생각도 그래. 하나만 잘 키우면 됐지. 우리 형편에 둘은 절대로 무리인 것 같아. 그분은 일심동체라고 이런 부분도 통하긴 하더라고요. 말을 하긴 좀 부끄럽지만 남편은 고심 끝에 씨 없는 수박이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서도 집을 언제 사냐 했는데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제가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출산휴가, 육아휴가 끝나면 복직하면 그만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글쎄 출산을 하면서 별의별 병을 다 얻었어요. 제가 임신 중에 당뇨가 왔었는데 출산하고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부에 질환이 하나 생겼는데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수포가 올라오듯이 엄청 가렵고 벌겋게 올라오는 피부병이 생겼다니까요. 가려우니까 신경이 쓰이고 하루 종일 긁게 되고 상처가 나고 딱지가 않고 아주 그냥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흉이 안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괜히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 같고 팔이나 다리를 볼 때마다 참으로 속상했어요. 임신이라는 게 축하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산모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더라고요. 미리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예방이라도 했을 텐데 임신해서는 피부에 난리가 난다 해도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없으니까 온전히 제가 다 이겨내야 하더라고요. 임신에 대해서 공부를 더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알아둔 게 없으니 막상 일이 닥치고 나서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초보부모로서 아등바등하며 가족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가 한 10개월쯤 되었을 땐가 그때부터 남편이랑 저랑 생활비 압박에 엄청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퇴사를 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또 제가 생활비 엄청 아껴가며 살았으니까 어찌어찌 버틸만 했는데 아이가 조금씩 커갈수록 분유 먹는 양도 늘어나게 되죠. 기저귀도 그만큼 자주 바꿔줘야 하죠. 뭐 문화센터니 영유 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다녀야 하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문화센터 갔다 오면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키즈카페도 다녀야 하고요. 키즈카페도 말이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물론 그만큼 시설이 좋고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갈 때마다 엄청 부담이 되는데 이 동네에서 또래 엄마들하고 친목 쌓고 정보 공유하고 그러려면 이런 모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빠졌다가 영영 그런 모임에 못 끼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뭐. 그런 식으로 소비하게 되는 돈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저랑 점점 돈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갚아야 할 전세 대출금도 태산인데 하루하루 한숨만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편 놈이 글쎄 복권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여보, 이 복권들은 다 뭐야? 당신이 사온 거야? 로또에 연금 복권에? 아 이건 또 긁어내는 복권이네.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아이 그냥 재미로 한번 사봤어. 많이는 아니고 한 장씩 산 거라서 그렇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이거 소소한 취미 아니겠어? 아니 무슨 복권 긁는 걸 취미로 생각을 해? 그래도 뭐 5천 원이라도 되면 기분 좋게 하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복권 사두면 일주일이 두근두근하지 않겠어? 혹시 일동되면 어떻게 하나? 뭐부터 해야 하나? 그런 상상만 해도 즐겁다니까. 복권 당첨 번호는 몇 번입니다 하고 발표를 할 때 그 짧은 순간에 꾸는 꿈이 얼마나 달콤하다고. 그래 뭐 이해는 하지. 혹시라도 내가 1등 당첨되면 전세 대출부터 갚아야지. 이 인생 이 막 시작이다 하면서 생각하겠지. 아이 근데 그래서 이게 다 얼만데. 1,000원씩이라 더 해봐야 12,000원인가? 얼마 안 해. 그 말에 저도 12,000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거니 싶어서 내버려 두었었어요. 남편은 매주 그렇게 소소하게 복권을 사서 긁어댔죠. 아이는 정말 하루하루 너무 예쁘게 커갔어요.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이제는 뭐 말은 못 알아들어도 아이가 뭘 원하는지 정도는 엄마의 감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저랑 대화도 하고 같이 데이트도 하는 꿈을 꾸었죠. 제 눈에만 예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의 애교에 홀라당 넘어갔거든요. 애가 방싯방싯 웃는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면서 저한테 언제 시댁에 놀러 올 거냐고 매번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언제 오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주말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시댁에 가는 걸 엄청나게 안 좋아해요. 왜냐고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확신한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우리 시모가 그렇게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잘못해서 듣는 잔소리면 저도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생트집을 잡으면서 어떻게든 며느리 한 번 더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에 피하고 싶은 1순위인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장난은 또 어찌나 심한지 저는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어요. 뭐 시어머니가 장난을 치면 얼마나 친다고 그렇게 진절머리를 치냐 싶으시겠죠.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달라지실걸요. 예를 들면 저한테 선물 줄 게 있다고 와봐라 해서 갔더니만 선물 상자에서 스프링에 고정된 뱀 모형이 튀어나온다던가 하는 장난을 치셨죠. 제가 정말 뱀이 튀어나왔을 땐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엉덩이에 멍까지 들었었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거 보고 깔깔거리면서 너무 재밌다고 배꼽 빠져라 웃는데 진짜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요. 아니 어머님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설마 저 하나 놀라게 하겠다고 이런 거 다 사서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 완제품으로 만들어줘 팔더라. 내가 친구 딸내미 따라서 무슨 이벤트 상점인가? 그런 가게에 갔더니 이런 게 잔뜩 있더라. 하나하나 다 사오고 싶었는데 그중에 우리 며느리가 제일 놀랄 만한 것을 사왔지. 어때? 재밌지 않니? 어머님, 저 진짜로요. 간이 코알 만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빠지면서 엉덩이를 크게 찧었는데 욱신거리는 걸 보면 멍이라도 든 것 같아요. 정말 저 이런 장난 싫어요. 싫다고요, 어머님. 재미자고 한 장난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너는 이 재미없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으냐? 아이고, 설마 이런 장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서 얄밉게 구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똑같이 복수를 했다가는 시어머니가 더한 장난을 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여기서 또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시모가 하는 짓이 딱 질색인데 우리 아이가 서너 살쯤 되니까 시모의 이런 장난이 재밌는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시모가 유치한 애들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게 또 우리 아이랑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눈높이가 아주 딱 맞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시모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맡길 수는 없어도 가끔 놀아달라고 하긴 했어요. 아이가 워낙 시모의 장난을 좋아하니까 한두 시간은 먹히더라고요. 하루는 또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중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워낙 중국 음식을 좋아하셔서 요리 같은 것을 시켜 먹었는데 글쎄 옷에 고추기름이 튄 거예요. 정말 아끼는 옷인데 가슴팍에 딱 빨간색 고추기름이 싹 묻어버린 거죠. 하필이면 연한 색상의 옷이었던 지라 눈에 확 띄더라고요. 속상했죠. 어머머, 이거 어떻게 하나? 옷에 고추기름이 튀어버렸나? 이걸 어떻게 지워야 하죠? 퐁퐁으로 닦아내면 지워지려나? 예, 그냥 기름도 아니고 고추기름인데 잘 지워지겠냐? 아이, 줘봐라, 내가 지워주마. 네? 어머님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내 공만 딱 하기 있으면 지우는 거 어렵지 않지. 내가 아주 좋은 방법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다 같이 또 시댁에 가서 후식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서 갔는데 한사코 옷에 묻은 기름을 지워주는 작업 해주겠다고 옷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도 꼬셔서 시모가 안 입으시는 옷으로 갈아입고 지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솔직히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지워주는 거려나 하고요. 요즘 쇼핑몰 같은데 보면 옷에 뭐 묻으면 잘 지워지게 해주는 스틱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 거 새로 사면 막 써보고 싶어서 안달 난 사람 하나씩은 다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시모도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좋은 거라고 사셨나 보다 했더니만 글쎄 고추기름을 지우겠다고 위에 식용유를 들이부어서 옷을 정말 망가뜨려 놓은 게 아니겠어요? 그걸 옆에서 슬쩍 지켜보다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꽥 질렀죠.
아유, 어머님, 거기다가 식용유를 부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옷이 다 상해버렸잖아요. 어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옷 비싼 옷인데. 어머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진짜네. 아이, 내가 어디서 봤더라.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잘 지워진다고 그러던데, 네 옷은 면이 아니라서 안 되는가 보다. 그거 갖다 버려야겠다. 네, 어머님이 깨끗하게 지워주신다고 빨리 벗어보라고 해서 믿고 맡긴 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아이고, 아유, 기청 떨어져.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가서 비슷한 옷이라도 한 정 사. 내가 시장에서 보니까 요즘 그런 옷 널리고 널렸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쓱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 저희 친언니가 결혼하고 나면 시댁 경조사나 뭐 어디 잔치 같은데 갈 때 입을 옷이 필요하다면서 사준 옷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시아버지께서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생신을 내년에도 같이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다 같이 비싼 중식당에 가서 밥 먹는다 해서 일부러 꺼내 입은 옷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망가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거기다가 그 옷이 비싼 옷이고 우리 친언니가 사준 옷이라서 제가 엄청나게 아낀다는 걸 시모가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장난을 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울상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옷만 만지작거리면서 있으니까 고작 옷 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저한테 타박을 주더니 수박이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수박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당뇨라서 과일은 조심해야 하거든요. 특히 수박처럼 단기 높은 과일 같은 건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망가진 옷이나 붙들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제 기분 풀어준다고 농담을 툭 던진 겁니다. 이 수박씨가 없는 수박이네. 야, 나랑 똑같아. 뭔 소리냐? 네가 왜 씨가 없는 수박이야? 어? 아유, 남자들 보통 정관 수술하고 나면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지. 나랑 똑같다고. 뭐라고? 아니, 너 지금 정관 수술을 했단 말이야? 아니, 그럼 너희 출제는 안 낫겠다는 소리냐? 우리 형편에 무슨 둘째를 요즘은 애 하나만 잘 커도 성공한 부모라고 한다니까.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형편에 맞추면 둘째도 애 못 낳아서 키워. 아이고, 며느리 네가 아주 우리 아들 시 없는 수박만 되자고 꼬드겼지. 너 임신해서 당뇨 걸렸다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 뭐야. 둘째를 가질 생각을 해야지. 아들도 아니고 딸 하나 떨렁 낳아놓고서는 뭘 잘했다고 우리 아들을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들길.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데. 아유, 아니 왜 그래. 엄마 수술하자고 먼저 말 꺼낸 건 나였어 나. 내가 힘들어서 수술하자고 한 거라니까. 도대체 이 시점에서 그런 농담을 꺼내는 남편 놈도 답답하고 우리 가족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아이를 더 낳았어야지. 정관 수술을 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말을 하는 시모도 이해가 안 갔어요.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 놈도 눈치 없이 시어머니가 분명히 저한테 화살을 돌릴 걸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고요. 제 등짝을 퍽소리 나게 한 대 때리더니 저보고 남편 놈 들들 볶아서 수술시킨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남편 놈이 지가 지 입으로 먼저 수술하자고 한 거라고 말을 해도 제 탓을 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다니까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한여름인데 시아버지께서 파킨슨 병이시라 걷는 게 힘드시니까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있으면 저도 도와드리러 같이 다녔었거든요.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곧 도착한다고 하시더니만 뙤약볕에서 30분 이상 기다리게 만든다던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놀라게 한다던가 아주 그냥 제가 화라도 한번 내려고 하면 치사하고 속 좁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장난도 장난다워야 장난이죠. 제가 시어머니만 한번 만나고 오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 건지 피부병이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근데 또 제가 열받아서 팔벅벅 긁고 있으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 유전은 아니라니. 우리 손녀도 너처럼 피부병에 걸리는 거 아니냐고. 여자인데 곱게만 키워야지. 그렇게 피부병에 걸리면 안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상처를 비집는 말을 하는데 누구는 이런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것 있죠. 저는 그렇게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시무한테 너무나도 질리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슬프게도 파킨슨 병이 심해지신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파킨슨으로 몸 기능 저하도 왔고 운동도 못하는데 또 식탐이 어마어마하셨거든요. 고혈압에 당뇨에 각종 합병증은 다 달고 지내시더니만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엉엉 울면서 슬퍼하는 거 보니까 저도 덩달아 오랜 시간 추억을 쌓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슬프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당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뜬금없이 장례가 끝나고 몇 개월 뒤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에휴, 우리 남편은 글쎄 병에 걸려도 파킨슨이 뭐야.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아유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었어서 남은 재산 하나도 없네. 얘들아 너희도 그 보험은 단단히 들어두거라. 네, 저도 혹시 몰라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만큼은 들어두었어요. 이 일도 그렇고요. 그래 잘했다. 그게 나중에 병 생기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니까. 사망보험금은 넉넉하게 있냐. 진단금이랑 병원비 위주로 들어놓기는 했는데 사망보험금은 왜요, 어머니? 너 당뇨 있잖니? 우리 남편이 이런저런 합병증이 있긴 했다만 당뇨도 한몫했던 거 알지? 갈 때 가더라도 우리 손녀랑 우리 아들 생각해서 넉넉하게 지어주고 가야지. 아유,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기분 나빠지려고 해요? 아니, 기분 나쁠 게 또 뭐가 있어? 만약에라는 게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뭐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둘러대는데 이미 상해버린 기분이 돌아올 리가 있나요?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한 대 치고 싶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으로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시모가 2천 가지고 남편한테 3천을 준 거예요. 필요한데 쓰라고요. 우리 부부 앞으로 전세 대출금도 남아있는 상태였고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놈이 글쎄 떡하니 차를 바꾼 거 있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생각 없이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했더니만 자기 차가 총각 때부터 타던 차라 10년이 넘은 차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 애 생각해서 중고로 큰 차 상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유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엄청나게 다투게 되었죠. 3천만 원이면 우리 1년은 생활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차 사는데 덜컥 사버려. 이 차가 3천만 원이나 하는 차라고? 이거 유지는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답답해. 차값도 뻥튀기랑 해서 산 거 아니야. 아 좀. 나 10년 넘는 차 타면서 언제 망가질지 몰라서 무서웠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이고 나 원하는데 쓰라고 준 돈인데 그걸로 우리 가족 생활비를 왜 못해? 내 돈인데. 아이 몰라 이미 샀으니까 환불도 안 돼. 그냥 애초에 없는 돈이었다 생각하고 지나가면 속 편하잖아. 정말이지. 이런 놈이랑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사나 싶었죠. 그렇게 냉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았더니 이 인간이 글쎄 로또를 미친 듯이 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돈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고 열받아서 일확천금이라도 노려야겠다는 심보인 건지 뭔지. 요즘 로또 번호 추천해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글쎄 번호 받아서 로또를 샀는데 그게 3등이 당첨이 되어서 1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취미로 소소하게 샀었던 복권에 제대로 꽂힌 거예요. 뭐 복권을 이렇게 샀어? 아니 당첨이 된다 해도 쓴 돈이 더 많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취미로 10,000원, 20,000원 살 때는 나도 괜찮다 싶었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복권만 당첨되면 봐라. 전세 대출 다 갖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니까. 나 왜 지난번에 3등 당첨된 거 기억 안 나? 이번에는 무조건 1등이다 1등. 1억 천금 무조건 복권만 당첨되면 인생 피는 거라고. 아이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세상에 로또 당첨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신이 지금 사온 것만 해도 10만 원어치는 되겠다. 이 돈 모으면 3등? 껌이지 껌.
이런데 돈 좀 그만 써, 제발. 참나, 여보, 내가 말이야, 복권만 당첨되면 호강시켜주겠다니까. 나 못 믿어, 내가 남편을 믿고 지지해주고 해야지. 맨날 잔소리. 아우, 이러다가 내가 1등 되면 어떡할래? 복권도 글쎄, 1등이 여러 번 당첨된 곳에 가서 사야 한다면서 우리 집이 성남인데 무슨 전국 각지를 돌면서 복권을 사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화도 내고 울고불고 돈 좀 아끼자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시모한테 일러 바쳤죠. 우리 시모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굽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일러 바치는 게 아니었는데 복권에 그렇게 산다고? 당첨되면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말어라. 우리 아들이 돈복이 있는 놈이라니까. 걔가 길 가다가 돈이 그렇게 좋은 적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둬. 3등 되는 것도 힘들다는데 우리 아들이 떡하니 3등 당첨되었다며. 될 놈 아니겠냐? 이러다가 1등 되면 누구보다 좋아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어머님,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희도 생활을 빠듯하게 하고 있는데 복권 사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요. 그렇게 생활비가 부족하면 이제 애도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도 갈 건데 네가 집에서 놀면 뭐하니? 그 시간에 나가서 네 돈이라도 벌어오고 돈 아깝다는 말을 해라. 복권값이 아까우면 그만큼 네가 벌어서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혼자 뼈빠하지게 고생해서 일하는데 그 정도로 소소한 취미도 못 가지냐고. 진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애가 5살 되자마자 어린이집 보내놓고 일하러 나갔다니까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그 복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다면서 계속 복권 타령만 하지. 저는 복권으로 받은 150만 원 이상을 또다시 꽝이나 다름없는 복권에 쏟아부었으니 답답해 죽겠지. 이 문제로 엄청 싸웠어요. 남편은 본인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이러고 있고 저는 그 정도면 거의 복권에 미친 사람이다 하고 있고 복권도 정말 어쩌다가 한 장 사는 거지. 매일같이 몇만 원씩 쏟아붓고 있으니 제가 속이 안 터지겠어요? 나중에는 남편이 양말만 뒤집어 벗어도 싸우게 되고 끝에는 꼭 복권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니까요. 너무 질리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아침에 9시부터 오후에 5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저도 딱 그 시간만큼만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다 보니 동네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죄다 20대긴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신 건지 나이가 있긴 하지만 알바로 써주겠다고 해서 아침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시급이 최저시급이긴 했지만 주 4일 근무하니까 쏠쏠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젊은 애들이랑도 친해져서 연애하는 이야기니 시시콜콜한 이야기 전부 나누게 되었죠.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이야 맨날 육아하는 이야기, 시댁 스트레스 이야기만 하다가 젊은 애들이랑 영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다퉜는데 어찌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친해졌지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맨날 복권으로 피곤하게 만들지. 시모는 저만 보면 장난치고 싶어서 잔소리하고 싶어서 난리지. 우리 딸은 대화 상대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일을 하러 나가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모는 그게 또 불만이었나 봐요. 아니 직장을 다니지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돈을 벌겠냐? 그래도 용돈벌이 치고는 꽤 쏠쏠하던데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실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린이집 갔다 온 아이 케어를 다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건 무리이지 않겠어요? 아니 뭐 그거야 그렇다 치지만 요즘 어린이집에서 밤늦게까지 봐주고 그러지 않니? 친구들 다 엄마 따라 4-5이면 하원을 하는데 저희 딸아이만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경력 단절이 꽤 오래 있어서 직장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시모가 또 구시렁거리면서
출산하자마자 복직을 했어야 했다 어쩐다 하는데 임신 당뇨로 고생하고 출산 후에도 아이 보느라 바빴던 저한테 너무한다 싶었죠. 그렇게 시모랑 남편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쌓이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모 생신을 한 달 정도 앞두었을 때 시부 기일이었거든요. 시모가 간단하게 절이라도 올리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 딸아이랑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우리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달려나갔더니 애가 엉엉 울면서 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사 음식 뭐 준비한다고 부엌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모가 애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모가 우리 애랑 눈높이가 잘 맞아서 잘 놀아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안일하게 제가 생각한 것도 있었죠. 애한테 무슨 위험한 장난이라도 치겠나 싶어서 놀아주게 내버려 두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아유, 아니 왜 이렇게 울어대. 지엠이 닮아서 새가슴이야. 내가 장난 좀 쳤다고 이렇게 크게 울어버리면 할미가 민망하잖니. 어머니, 아니 무슨 장난을 치셨길래 애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울어요.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풍선 쪼가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 놀라게 해주려고 풍선을 터뜨렸는데 울고불고 한다고 저 닮아서 새가슴인가 보다 하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진짜 열이 받아서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고만뚝해. 할미가 장난도 못 치겠다. 응, 앞으로 이렇게 울고불고 할 거면 할미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어머님, 이게 어머님한테나 장난이지 아이한테 장난이겠어요?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애가 울면 달래줄 생각을 해야지. 장난이라고 변명하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정말.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래, 풍선 터트린 거 가지고 오버하기는 당신이 말이 좀 지나쳤어. 어머니께 사과드려. 내가 이 말은 그냥 못 넘어간다. 나도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야, 투성. 아들 다니고 딸 낳아놓고서는 우리 아들 시없는 수박 맞는 것도 그렇고 장난 좀 쳤다고 이렇게 정색하고 늙은 시어머니한테 대들긴 하고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당신 뭐해? 빨리 어머니께 사과드리라니까. 엄마 귀가 아야해요. 귀가 아파요. 애는 귀 아프다고 난리지. 남편이랑 시모는 짝짝꿍 맞아서 사과하라고 난리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딸아이가 귀를 자꾸 툭툭툭 치고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귀가 먹먹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말을 하고 급하게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글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큰 소리로 인해서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심각하면 아예 청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시모가 터트린 풍선 때문이었어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죠. 우리 애 기머거리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보고 책임지라고 해 당장.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니. 5살짜리 애한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병원에서 그래? 정말 우리 엄마가 터트린 풍선 때문에 그런 병이 올 수가 있다고? 남편도 난감해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애 걱정에 병원 찾아보고 치료 방법 찾아보고 하다가 남편 퇴근 시간 다 되어서 시댁으로 오라 그러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지 시모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도 당당하게 말했죠. 어머님, 우리 아이 감각신경성 난청이랍니다, 난청. 어머님 풍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 아이 치료해야 된대요. 아직 5살인데 스테로이드 치료해야 된다고요. 영영 총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치료비 주세요. 아니 나는 그냥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치료비를 주니? 어머님, 아버님 보험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털어서라도 우리 아이 청력 살려야죠. 이러다가 한쪽 귀 영영 못 뜨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미 우리 아들 타줘서 없는데. 차 사준 거 말고 2천만 원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전해줬는데 너한테는 말 안 하던?
뭐라고 말이나 좀 해봐라. 그 순간 남편을 쳐다보니까 난감해하면서 머리를 긁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돈을 다 받았다는 게 진짜야? 그 돈을 다 어디다 쓴 건데? 아니, 복권 사는데 다 써버렸는데. 뭐라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2천만 원을 복권 사는데 썼다고? 우리 아이 지금 보청기를 껴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인공화학 수술을 하게 되면 돈 엄청 든다 하던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내가 진짜 복장이 터져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복권만 당첨이 되면, 야, 너 지금 그분 말이라고 해. 당장 돈이 없는데 무슨 복권 타령을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어머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치료비 주세요. 치료비 달라고요. 아유, 내가 돈이 어딨어서 치료비를 내니? 아, 그러면 우리 아들 차 바꿔준 거 다시 팔아서 수술비를 하든가.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엉엉 우니까 그제야 남편이랑 시모랑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너무 화내고 정색하지 말라고 애 수술한 거 보험 나오지 않니? 이러는데 그 주둥이를 꿰매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친정에서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들어준 태아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 있었습니다. 태아보험 아니었으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한 수술 때문에 알아 누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일을 엄청나게 갈았지요.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시모생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린데 자리에 나가야겠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복권 좀 사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젠 잔소리하기도 싫고 사든 말든 신경 안 쓰기로 마음먹었죠. 암튼 시모 생일 파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시모도 우리 애 난청 때문에 청력 기능이 저하되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평소 치던 깜짝 놀라게 하기 이런 장난은 안 치더라고요. 근데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삼계탕 먹고 싶다. 그래서 삼계탕 집에 갔거든요. 시모는 콩국수 먹고 저는 애랑 나눠 먹으려고 삼계탕 시켰는데 소금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소금 찾고 있으니까 시모가 여기 있다 하면서 소금통을 주셨어요. 소금 한 스푼 넣고 국물 맛보는데 소금이 아니라 설탕인 거예요. 국물에서 단맛이 확 나는데 제가 우웩하니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배꼽을 잡더라고요. 아우 이게 뭐야? 아 어머님 이거 설탕이에요. 아유 아이고 웃겨 죽겠다. 너는 소금이랑 설탕이랑 입자 크기가 다른데 의심도 한번 안 해보니. 열이 받아서 뿌득 소리를 내며 이를 갈고 삼계탕 하나 다시 시켰죠. 설탕 맛밖에 안 나는데 애랑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대충 먹지. 그냥 아깝게 하나를 더 시키니? 그나저나 내 생일 선물은 없어. 왜 없겠어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봉투 2개 꺼내서 남편 하나 시모 하나 나눠줬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더니만 시모랑 남편이랑 둘 다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아유, 이거 복권 아니야? 이걸 왜 주냐? 생신 선물이요. 하도 복권만 당첨되면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시길래 한번 사봤어요. 생신 선물이고 사는 김에 하나 더 사서 당신 것도 준비한 거니까 어디 한번 긁어나 보세요. 아이고, 내가 살다 이런 걸 생일 선물이라고, 이걸 생일 선물이라고 가지고 와? 선물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이냐? 왜요? 언제는 복권만큼 좋은 게 없다 하시더니 한번 긁어나 보시라니까요. 그게 당첨되면 얼만 줄 아세요? 40억이에요, 40억. 그거만큼 대단한 선물이 어딨어요. 당첨만 되면 돈 나눠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각자 쓰시던가요. 40억 당첨금이라는 말에도 두근두근한 건지 그 자리에서 바로 긁어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모가 에라 꽝이네 하는데 남편 놈 갑자기 긁던 손을 딱 멈추고 눈이 엄청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복권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티가 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나 숨이 안 쉬어져. 나 숨이 안 쉬어준다고. 이거 봐봐. 이거 맞지? 다 당첨된 거지? 1등이 당첨이 됐다고. 뭐라고? 아니, 이리 줘봐.
어머, 진짜 1등이야? 여기 그 그림이랑 똑같잖아. 1등 당첨금 얼마랬지? 40억이랬나? 진짜 40억이야. 1등이라고. 남편놈 미쳤다고 소리를 막 지르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복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모도 놀라서 진짜냐고 확 복권채 가서 확인하는데 진짜 1등인 겁니다. 남편이랑 시모랑 둘 다 덜덜 떨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고 이제 인생 폈다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질질 짜면서 난리를 치는데 삼계탕집에 있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이 보더라고요. 남편 놈이 이제 우리 애 치료 제대로 받자고 비싸고 유명한 병원 알아보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데 정작 복권을 가지고 온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의 40억이라는 말에 시모고 남편이고 미친 사람처럼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데 당첨금을 수령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남편 놈 그 돈 타야 한다고 연차까지 냈더라고요. 혼자 가는 거 가슴 쫄려서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길래 같이 은행에 당첨금 수령하고 딱 갔는데 시모도 정말 치장하고 따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꼴이 좀 이상했다고나 할까요? 어디서 맞지 않은 옷이라도 입은 사람처럼 보였죠. 어머님, 이 옷이며 가방이며 이게 다 뭐예요? 어때? 명품인가 티가 나냐? 내가 복권 당첨금 수령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있는 돈 다 털어서 명품백도 하나 사고 옷도 명품관에서 골라 입었다. 어떠냐? 진짜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치료비 줄 돈은 없다고 하더니 수백만 원 하는 명품백에 명품 옷 사입을 돈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은행에 당첨금 수령하러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고 돌려쓰더니만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떡하니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눈이 있으면 한번 읽어봐라. 어머님, 이거 지금 이혼 서류예요?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돈 나눠 쓰기 싫다고 저한테 이혼하라고 종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도장 찍어라. 원래 돈 앞에서 장사 없는 법 아니겠니? 40억이 당첨되었는데 니년이랑 나눠 써야 할 이유가 있어? 절대로 못 나눠 쓴다. 나눠 쓸 돈 1원도 없으니까 당장에 도장 찍으라고. 지금 돈 생겼다고 저 버리는 거예요? 그 복권도 제가 선물로 드린 복권이잖아요. 아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네가 우리 보고 당첨되면 알아서 쓰라며. 그래서 우리끼리 알아서 쓰고 살 거다. 내가 미리미리 알아보니까 복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자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도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긴 하니까 네 자료는 좀 챙겨주마. 그거 먹고 꺼져. 응? 아들 손주도 아니고 딸 손주인데 거기에 평생 난청 생긴 애한테 치료비로 돈 쏟아붓는 거 너무 아깝지 않니? 아유 참말 말고 도장 찍어라. 은행 온답시고 도장이랑 뭐 다 챙겼을 거 아니니. 그래서 당신이 혹시 모르니까 내 도장도 챙기라고 한 거야. 어머님이랑 미리 짜고. 와 진짜 대단들 하시다. 있는 정까지 전부 털려버리게 만들어버리네. 그래요? 도장 찍죠. 아주 잘 됐네요. 이름 잘 나게 꽝 찍어. 그래 잘했다. 이제 이 서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이만 가봐라. 우리는 당첨금 수령하러 들어가야지. 저한테 볼일 다 끝났다는 듯이 은행 들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의 어깨를 딱 붙잡고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종이가 뭐였냐고요? 바로 복권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걸로 나한테 주고 그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당첨 복권이랑 한번 비교해봐. 웃으면서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리저리 영문도 모르고 눈가를 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이 점점 굳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통쾌할 수가. 제가 배꼽을 잡고 그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남편놈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데 시모도 뭔가 싶어서 복권을 가져가서 당첨된 거랑 비교를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시모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유 뭔가 미묘하게. 다르죠? 그거 사실은 가짜 복권이었거든요. 제가 생신 선물로 드린 그 복권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짜라고. 가짜라니. 아니 이거 어떻게 가짜 복권을 만들어?
네, 어머님. 아내 이제 이혼할 거니까 어머님 아니고 아줌마인가. 그거 제가 만든 복권이에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요즘 그런 장난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짜 복권을 만들어서 소원권 쓰기, 밥 써주기,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세, 세상에. 아니, 그러면 40억 당첨이 된 게 가짜란 말이야? 두 개 놓고 비교해보면 딱 티나지 않아요? 가짜 복권, 진짜 복권. 여기 보시면 일련 번호도 엉터리고 그림도 엉터리인데요. 그리고 어머님, 세상에 긁는 복권에 40억 당첨이 어딨어요. 당신도 참 바보 등신천치다. 그렇게 복권을 구매해봤으면서 가짜 복권 하나를 못 알아보니? 나는 당연히 단박에 알아볼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가짜라고? 아, 나 진짜 믿을 수가 없네. 그래, 이 등신아, 가짜라고 가짜. 내가 만든 가짜 복권. 때마침 은행 앞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던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고. 그 말에 남편 놈이고, 시무고, 서로 득달같이 은행에 들어가서 복권 내밀면서 진짜냐고, 가짜냐고 물어보는데, 뒤에서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황당하다는 얼굴로 40억 당첨이 된 복권은 가짜라고 말을 하자마자 은행 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이렇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아우,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40억이 굴러 들어오는 줄 알고 명품백에 옷에 환불도 안 되게 태까지 다 뜯어버렸는데. 아이고, 이 망하려나. 너 내 돈 내놔. 어머님, 뭐 이렇게 정색을 하고 속상해 하세요? 어머님이 맨날 저한테도 장난치고 장난인데 뭐 그렇게 정색하냐고 속 좁게 굴지 말라 해놓고선 저도 장난인데 속 좁게 굴지 말고 웃어 넘기세요. 어머님, 스마일. 그랬더니 시모가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은행에 있는 믹스커피를 미지근하게 타서 시모가 큰돈 주고 샀다는 그 명품 옷에 확 쏟아부었습니다. 야,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여기에 커피를 부어? 야, 이년아. 어머, 실수. 어머님, 그거 기름으로 지워지는 한번 닦아보세요. 그 옷은 기름으로 닦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시모 옷에 찍어버렸죠. 시모가 아주 울상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모랑 남편이랑 둘 다 열이 받은 건지 뭔지 한참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길래 청원경찰 불렀더니만 제지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런 짓을 해놓고 우리 얼굴 어떻게 보고 살려고 그래? 미쳤어? 빨리 사과해. 내가 왜? 복권 당첨되자마자 나 버리려고 한 너네들이랑 도저히 한 가족으로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온 게 누군데? 거기 도장까지 찍었잖아. 아이고 진짜로 너 이런 장난친 거 벌 받을 거다. 평생 아주 벌 받으면서 살 거야 너. 네? 제가요. 에이, 여태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장난친 거에 대한 벌 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위자료 꼭 챙겨주세요. 양육비도요. 나한테 위자료 낼 돈이 어딨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뻔뻔하게 그런 요구는 하지 말아야지. 위자료는 타당한 돈인데 내가 왜 네 사정을 봐줘가면서 포기해야 돼. 네가 돈이 있든 없든 내 할 바는 아니지.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랑 시모가 눈치도 없이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당장 잘못했다고 말 못하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남편 놈 그 자리에서 이혼 못한다고 종이 찍고 하길래 제가 또 한 번 웃어줬지요. 그걸로 이혼 못하는 줄 아는 게 웃기지 않겠어요? 소송 걸면 그만인 것을요. 그렇게 저는 상종 못할 그 인간들 꼴이 보기 싫어서 짐을 싸서 춘천에 있는 우리 친정으로 와버렸고 춘천에서 이혼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줬던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남편 놈이 복권 사느라 생활비 펑펑 쓴 거 뭐 전부 못 살겠다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얻은 당뇨, 피부병 진단서 싹 떼서 이혼소송했더니 이혼하라고 법원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양육권 또한 당연히 저한테 오게 되었고 남편놈 그때부터 뭐 된 걸 감지한 건지 뭔지 춘천까지 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비는데 제가 왜 받아주겠어요?
이 여보, 내가 복권에 눈이 돌아서 못할 짓을 하고 상처를 준 거 정말 미안해. 내가 며칠 당신 없는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애 웃음소리도 그랬고 당신이 차려주는 밥도 그랬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아시는 복권도 안 사고 욕심도 안 부리고 우리 애랑 당신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할게. 너무 늦은 거 아니니? 왜 너네 엄마가 나한테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게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것 좀 치사하다. 나는 마음 돌릴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너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시모도 나중에 춘천까지 찾아와서 저랑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이혼은 취소를 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 친정아버지 노발대발 하시면서 꺼지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놈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다시 붙으면 그만 아니냐고 배짜라 나오더라고요. 제가 당한 게 얼만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민사로 가압류라도 걸어서 너네 아예 통장도 못 쓰게 해줘야 정신 차리겠냐고 했더니만 어디서 돈 빌려왔는지 위자료 입금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결혼 생활 6년 했는데 그래도 기여도 인정받고 제가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로 아팠던 것까지 전부 임신과 시집살이로 생긴 거 인정받아서 아쉽긴 하지만 재산 분할도 나쁘지 않게 받았습니다. 지수 중에 돈 없으니까 저한테 제가 없는 삶이 너무 괴롭다고 돌아와 달라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는데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그런 소리 했으면 말을 안 하죠. 싹 다 무시했어요. 저는 이혼 마무리하고 매달 양육비 받는 돈으로 애 치료에 힘쓰며 지내는 중입니다. 서울을 떠난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춘천 시내에도 병원 괜찮은 곳 꽤 있어서 아이 난청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도권보다 소음도 덜하고 공기 좋고 하니까 저도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스트레스 없으니까 피부 말진도 없고 친정 부모님이 건강식으로 챙겨주셔서 당뇨 수치도 괜찮아졌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지 마누라 애까지 버리려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어요? 오히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애 보고 싶다. 저랑 합치고 싶다. 난리를 치는 전 남편 놈 때문에 짜증나긴 하지만 자꾸 이러면 접근금지 신청하려고요. 이래서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달아야 본성을 보인다는 말이 있나 봐요. 잘 걸렸다고 생각하고 아이랑 함께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